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혹시 나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 때문에 5억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요?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용인에서 사시던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한옥 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같지만 이 나무는 그 집을 지켜주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사시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었다고만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씨 할머니가 시집 왔을 때도 나무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83살 김순자 할머니의 집입니다. 오랜 한옥을 고치고 또 고치고 몇 차례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 나무의 상태를 살피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이 나무 아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무야, 오늘도 안녕? 날씨가 참 좋네. 너도 기분 좋지?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 잎들이 바람과 상관없이 조금 흔들리는 것은 예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너도 기분 좋구나. 오늘은 뭔 일이 있을까? 할머니는 이런 대화를 6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했던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나무는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하셨어요. 순자야, 이 나무한테 매일 인사해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 그때는 젊은 며느리였던 순자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나무가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너도 해보면 안다. 이 나무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야. 그럼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이 나무가 있었다고 하셨어. 아마 너 나이의 10배는 넘지 않겠니?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와 나무의 인연.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며느리를 맞았지만 며느리는 도시로 나가버렸고 이제는 할머니 혼자만 이 오래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무야, 우리 둘만 남았네. 영감도 3년 전에 떠나고 할아버지와 나무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죠.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무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나무야, 오늘 밭에서 일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나이가 드니까 이래. 할아버지는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나무야. 할머니도 옆에서 나무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영감, 정말 신기해. 당신이 말하면 나무가 반응하는 것 같아. 그럼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나무와 함께 자랐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그럼 이 나무 나이가 정말 몇백 년 된 거야?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나무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수라고 하셨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3년 전 가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나뭇잎이 가늘고 삐죽삐죽하지만 나무잎들 사이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우는 소리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더욱 나무와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나무가 달래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영감이 없어도 너라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치?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 나무의 나이가 많으니 나무와 얽힌 일들이 아주 드물지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35년 전 마을의 개구쟁이 새 아이들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늘 김씨 할머니의 큰 나무를 신기해했죠. 하루는 아이들이 나무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있는 칼, 망치 그리고 못을 가지고 김씨네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김씨네 할머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당으로 들어와서 이를 벌리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연장들을 들고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웅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벌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와, 벌이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같은 동네 이씨 아저씨가 벌집을 청소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 벌떼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벌들이 아이들을 쫓아간 그 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큰 나무의 나뭇가지들은 미리 좀 쳐내고 물길도 미리 확인하고 무너질 수 있는 벽들도 미리 손을 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 마당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무가 커서 무너지면 집도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옆집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할머니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니 그럼 가지치기를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시는 목수 이씨 아저씨가 전기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위험한 가지부터 쳐내겠습니다. 전기톱을 나무가지에 갖다 댔는데 부르르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부르르르 소리를 내면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렇게 톱이 고장나면서 김씨 할머니의 나무는 손을 대지 못했고 다른 일들도 많아 결국 그날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이동 경로가 생각보다 빨라서 목수 이씨 아저씨가 할머니 댁에 다녀가고 그 다음날 바로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의 큰 나무들 중 뿌리째 뽑힌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나무는 큰 상처 없이 잘 버텨주었습니다. 워낙 뿌리가 깊게 박힌 나무라 그런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와 얽힌 사건들 중 가장 신비로웠던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나무의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나무 아래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나무야, 오늘 밭일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너만 보면 힘이 나? 그러면 나뭇가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농사가 잘 될까 걱정이야. 잘 되겠지? 너는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수니까 잘 되게 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농사는 그래도 할머니와 아들을 굶기지 않았으며 아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녀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두 나무가 있어 주어서 그렇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항상 잘 지켜다오 하시면서 늘 나무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나무야,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할머니와 내 아들 가족을 잘 부탁해. 그날 밤 나무 잎들이 계속 바스락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더욱 나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영감 없이 혼자 외롭지만 영감이 남겨준 이 나무가 옆에 있어서 잘 견디고 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나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영감을 위해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가 나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김씨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나무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점점 중얼거림이 심해지셨어. 연세가 있으시니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나 할머니는 아들의 투덜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게 매일 말을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조용한 일상의 행복은 곧 닥칠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주민들을 회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소식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이요? 이 마을의 아파트를?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보상을 넉넉히 해준다고 해요! 아직 개발회사에서 측량을 하고 정확한 건 조사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집당 최소 5억은 나오지 않겠어요? 5억? 진짜 5억?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살 곳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기다려보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김할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순자야, 너희 집도 우리 집도 5억은 받을 수 있대. 5억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김씨 할머니는 몸이 좀 좋지 않아 마을회관에서 하는 회의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모든 집이 철거되고 보상받는다고 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없애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대신 5억 받잖아. 이제 자식들하고 서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나무 아래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무야, 큰일 났어. 우리 마을이 없어진다는데 너는 어떻게 해? 이틀 후 서울에서 아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대박이에요.
민수야, 무슨 소리니? 이 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요. 보상금이 최소 5억이라면서요? 그래서 너는 좋다는 거니? 당연하죠. 5억이에요, 5억.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5억은 제가 좀 쓸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마당에 저 나무를 두고 어딜 가니? 엄마, 나무요? 나무가 뭐가 중요해요? 나무는 여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든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큰 나무를 어떻게 옮겨? 이 나무는 2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나무야. 200년이 뭐 어때서요? 그냥 나무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하나가 5억보다 소중해요? 민수야,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야. 우리 집안을 200년 넘게 지켜온 수호수라고. 엄마, 21세기에 무슨 수호수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너가 어릴 때 이 나무 그늘에서 놀던 것도 다 잊었니?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니?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그건 그거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며칠간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영어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 사업도 요즘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너 사정은 알겠지만 이 나무만은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엄마 혼자 여기서 이 나무랑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요? 나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이 나무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나무야. 내가 이 나무를 버리면 너의 아버지를 버리는 거와 같아. 엄마, 그건 감상이고 억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는 땅속에 계시지 이 나무와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갈등이 깊어지자 아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엄마 혹시 치매 증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5억을 포기하고 나무를 선택할 리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니 무서웠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다니. 너가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나무 하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가라. 당장 나가. 그날 밤 할머니는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울었습니다. 나무야, 우리 둘만 남았구나. 자식들도 우리를 이해 못해. 어떻게 하지? 마침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슬프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도 슬프구나? 영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개발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측량팀을 파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희가 측량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측량이요? 네, 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땅의 크기와 건물 위치를 파악해야 해서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측량사들이 장비를 들고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기준점을 잡고 측량기를 나무에서 10m 떨어진 곳에 설치했는데
정상 작동했습니다. 좋아, 이제 나무 쪽으로 가서. 그런데 나무에서 5m 이내로 들어가자마자 삐삐삐삐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화면이 깜빡거려. 이상하네. 배터리 충전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기계를 다시 시작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나무 근처 측량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님,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에 와도 안 될 거예요. 개발업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내가 뭘 퍼뜨렸다는 거니? 사실을 말한 거지. 기계 고장이 나무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그냥 우연히 기계가 낡았거나 충전이 안 돼서 잠깐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여러 번 일어나니? 엄마, 정말 답답해요. 이런 식으로 미신에 빠지시면 이때 개발업체에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제안할 게 있어요. 뭔가요? 나무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어떨까요? 정말요? 네, 대신 보상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제안을 들은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안 돼요. 왜 보상금이 줄어들어야 해요? 그냥 나무 하나 때문에 몇 억을 포기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나무가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나무 때문에 손해야. 나무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볼 순 없어요. 그래도 나무를 지킬 수 있다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억앞에 숫자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녀들 영어 유치원비 정말 비싸요. 아세요? 유치원 계속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엄마, 정말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 그 소리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해요. 너는 돈만 아는구나. 현실을 아는 거예요. 나무가 밥 먹여줘요? 집 사줘요? 그날 밤 할머니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무야, 내가 이기적인 걸까? 자식들한테 몇 억을 포기하게 하는 게 맞을까? 나무의 붉은 열매들이 별빛과 함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무야, 너도 힘들지? 사람들이 자꾸 너를 없애려고 해서.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자 아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진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후견인 지정 신청 말이야?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고. 의사소견서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자기 정신 차려. 억이야, 억. 몇 억이 어디에서 그냥 나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런 돈을 구경이나 해보겠어?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면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살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정말로 나무보다 자식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보상금을 받아 아들 내주는 게 맞을까? 그때 개발업체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다른 집들은 모두 계약이 끝났어요. 할머님 집만 남았는데 전체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김씨 할머니 집은 개발해서 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그래도 나는 엄마,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이 나무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아들은 헛간에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나무 앞에 아들이 섰습니다. 미안해, 나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나무에서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져 아들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끼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너가 이 나무를 해치려고 했니? 왜 그랬니? 그때 갑자기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여기저기서 짖고 동네가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모두 무슨 일이야? 오밤중에 하면서 김씨 할머니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나무에 뭔가 있는 걸까? 아들은 이 나무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설마 미신을 믿는 거야? 그냥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떨어진 거야. 여보, 그때 바람은 안 불었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 당신이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특별 보도가 나갔습니다. 용인의 한 마을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이주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마을의 전경이 나오고 할머니 집 마당에 거대한 나무도 잠깐 비쳤습니다. 그 방송을 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년간 나무를 연구한 김정규 박사였습니다. 저건 설마 주먹인가? 김 박사는 즉시 TV를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리모컨을 찾아 녹화 기능을 켜고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 나무의 형태, 잎의 모양, 그리고 저 붉은 열매들. 맞다. 저건 분명히 주목이야. 그것도 저 크기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김 박사는 흥분했습니다. 김 박사는 특히 주목나무의 전문가였습니다. 주목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성장이 느리지만 추위와 더위에 강해서 죽지 않는 나무, 영원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죠. 만약 정말로 200년 된 주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보호수로 지정해야 해. 다음 날 새벽 김 박사는 급히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죠.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온... 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정규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 집 나무를 보고 찾아왔어요. 나무를 보러요? 네, 혹시 저 나무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마당으로 김 박사를 안내했습니다. 김 박사가 나무를 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할머님, 이 나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글쎄요. 우리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 100년은 넘었다는 뜻인가요? 아마 200년은 좋게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김 박사는 나무를 돌아보며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둘레와 높이가 이 정도면, 그리고 나무의 잎과 붉은 빛이 도는 껍질. 이건 주목입니다. 200년은 좋게 되는 주목나무예요. 주목이요? 그게 뭔가요? 김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했습니다. 주목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크기로 봐서는 최소 200년은 됐을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 열매, 독성도 있지만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였어요. 독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열매를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군요. 네, 하지만 잘 처리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양에서는 항암제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목은 절대 옮길 수 없는 나무라는 점입니다. 왜요?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뻗어 있어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기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주목을 이식한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 직감이 맞았구나. 직감이요? 이 나무는 옮기면 죽는다고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발업체 얘기를 거절한 거예요. 할머님이 나무 전문가이신가요? 어떻게 그걸 아셨죠? 그냥 마음으로 느꼈어요. 이 나무랑 6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김 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뭐가요? 이상하게도 이 나무 앞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그죠? 이 나무는 특별해요. 그리고 할머님과 대화할 때 정말로 나뭇가지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바람이 없는데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200년을 이 자리를 지킨 나무라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김 박사는 즉시 우리나라 실무 산림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200년 된 주목나무가 개발로 사라질 위기예요.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김 박사의 신고로 다음 날 바로 긴급 조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목나무라면 즉시 보호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발업체에 즉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상금을 못 받는 거예요? 보호수가 되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나무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며 나라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지켜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할머님 댁은 공원 부지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집도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님을 명예나무 관리인으로 위촉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관리비도 받으실 수 있어요. 6개월 후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김씨 할머니 주목나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원이 보이는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매일 나무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나무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요? 직접 해보세요. 나무야 안녕. 신기하게도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이제야 마음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조금의 보상금을 받았고 할머니를 찾아와 심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돈에 잠깐 제가 눈이 돌았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여기에서의 추억이 많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매일 밤 여기에서 별을 세고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큰 돈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우리가 지킨 거 맞지요?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주목나무를 보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무와 얘기하고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방문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가치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귀한 것을 놓치고 살지 마세요. 김정규 박사도 가끔 찾아와서 나무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할머님 덕분에 정말 귀한 자연유산을 지켰습니다. 이런 주목나무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정말 잘 지킨 거네요. 할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머니는 명예공원 관리인으로 나무 옆에서 매일 나무와 얘기하며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영감, 이제 걱정 없어요. 나무도 지키고 살 집도 있고 자식들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손녀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나무 지킨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너희들도 이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는구나. 나무야, 안녕.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자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정말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이야. 너희들도 자주 와서 인사하렴. 이렇게 200년 수호수를 둘러싼 한 가족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할머니의 200년 된 나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가르침, 오랜 세월 함께한 추억의 장소들. 그런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지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